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좀 쉬어가는 페이지로 10년이 지나도 뿌듯한 선택을 하는 법, 즉 후회하지 않는 10년이 지나도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법이란 주제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상대적이죠.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항상 아쉽고 그렇게 되죠. 그러나 아쉬움은 있으나 후회는 없다. 그럼 아쉬움과 후회는 어떻게 다른 것인가? 후회는 가슴이 아파요. 잘못된 선택을 하고 돌이킬 수가 없었던 것을 말하죠. 그래서 그것만 떠올리면 가슴이 아픕니다. 후회가 막심하다는 거죠. 그러나 아쉬움은 50대 50입니다. 그래,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내가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어. 이렇게 자기가 열심히 노력한 것에 대해서 긍정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쉬움과 후회의 차이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들어가 보죠. 자, 그런 선택을 뿌듯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사고를 해야 됩니다. 셀프 싱킹이라고 이름 지어 봤는데, 자, 자기 사고는 어떤 것이냐면 일단 어떤 선택과 갈등의 상황이 있을 때 갈등의 상황이 있을 때 갈등의 상황이 있을 때 자, 예를 들어서 자, 20년 전 음, 뭐 현대화의 어떤 웨딩홀이라는 웨딩홀을 어, 웨딩홀을 하자고 뭐 몇 사람들이 하자고 하십시오. 하자고 했다고 치시죠. 그러면 그 당시 때 또 사람들은 우왕좌왕 했을 겁니다. 어? 왜 웨딩홀을 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서도 막연하게 웨딩홀로 선택을 해버렸죠. 그런 사람들이 뭐 있었겠죠. 그렇다면 건축물 대장에 무단 용도 변경의 위반 건축물이라는 것은 크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여러분과 저의 발목을 잡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2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그 선택을 하시겠어요? 안 하실 것입니다. 그죠? 왜? 이제는 제가 제 영상으로라도 계속 그렇게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 드렸고, 또 건축물 대장도 보여드렸으니까. 자, 그리고 음, 자기 사고를 저는 제 나름대로 꾸준히 해왔는데, 이 자기 사고라는 게 뭐 특별한 게 아닙니다. 남들 하는 대로 끌려다니는 게 아니죠. 그리고 갈등과 위기 상황에서 자기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 우리가 불이 났어요. 어떤 뭐 영화를 보는데 극장 안에서 불이 났다고 하십시오. 여러분은 가장 뭘 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해왔어요. 아,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뭘까? 자, 일단 극장 안은 자, 매트가 깔려 있고 양탄자로 돼 있어요. 그러면 독가스가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자, 코와 입을 막죠? 일단은. 그러면서 자, 이 뭐 매뉴얼에는 이렇게 나오죠. 자, 손수건 또는 옷소매로 눈과 코, 코와 입을 막아야 된다. 자, 왜 그래야 할까요? 자, 물을 부으면
물을 부으면, 자, 손수건에 물을 적시면 일단은 그 안에서 호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적셨기 때문에 이렇게 물이라는 이렇게 물이 차단을 해줘요, 독가스를. 그래서 뭐 한 30분 그런 시간 동안은 견딜 수가 있는 것이죠. 폐로 또 심장으로 넘어가는 그런 독가스의 호흡을, 흡입을 줄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주변에는 우왕좌왕하고 있죠. 그리고 자기 사고를 한다는 게 저는 이렇게 회사 생활을 할 때도 제가 뭐 경기도에 있는 대학을 나왔는데 다른 사람들이 뭐 얘기하는 잘 나가는 뭐 스카이 대학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저를 계속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죠. 그리고 나름대로 책도 많이 읽었고 공부도 많이 했는데 지금에 와서 그게 잘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뉴스가 아니라 여러분 뉴스를 많이 보시죠? 그러나 뉴스보다는 고전을 읽어야 됩니다. 책을 읽어야 되는데 그중에서 고전을 읽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뉴스도 정권에 따라서 또는 포털 사이트에 따라서 뉴스 자체가 조작될 수가 있어요. 조작이라는 건 어떻게 되냐면 그 뉴스를 만드는 자에 의해서 생각이 들어가고 그 자의 시각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책 중에 고전은 그 시대의 사고방식이 들어가 있는 책들입니다. 오래전에 그 시대의 사고방식, 그 시대의 지성인들의 생각이 녹아져 있고 문화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외국의 고전들 말고 우리 한국의 고전들은 그럼 어떤 것인가?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이 구한말 시대가 어떻죠? 자, 때는 대한제국의 시대에서 일제 시대로 넘어갈 때의 상황, 그리고 일제 시대에서 또 어떻게 되죠? 광복이 돼서 또 우리는 남북 전쟁을 하게 되죠. 예, 그런 상황. 그 시대에 써진 책을 뭐 학생들이라든가 또 여러 뭐 분들은 한번 읽어 보십시오. 그 시대에 고민과 갈등이 녹아 있습니다. 저는 그 시대의 책들 중에서 여러 저자들이 있는데 현대 소설로 많이 부각되고 있죠. 그 중에 하나는 상허 이태준 선생이 지은 이태준 선생의 책들입니다. 그분이 살던 시대는 자, 일제 시대입니다. 그리고 청년 때는 일제 시대를 경험했고, 그리고 나서는 광복이 되자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 자유주의냐, 민주주의냐 하는 그런 갈등에 의해서 사회주의로 넘어가신 분인데 결국 월북을 하였지만 그 김일성에 맞서다가 축출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책이 아주 많아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분의 그 가족분께서 그 서울에 찻집을 운영하고 계시니까 한 번씩 시간 되시면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의 책 중에서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면 황진이라는 책입니다. 자, 황진이. 이 책인데, 자, 여러분, 황진이 아시죠? 조선시대의 여류 시인, 그리고 기생의 신분이지만 조선을 빛낸 여류 시인입니다. 서경덕과, 화담 서경덕과 그 연애를 했던 그런 여성으로도 알려져 있죠. 잠깐 한번 글을 한번 볼까요? 아직 그 황진이는 음, 황진이는 기생으로 어, 음, 기생의 신분으로 있다가 관기로서 있다가 나중에는 관기의 신분을 떠납니다. 그리고 유랑을 하죠. 자, 그러기 전에 관기로 있었을 때 자기가 생각을 합니다. 나는 어떤 사나이면 흡족할 것인가를 송유수가 자기의 비만 맞추다가 돌아간 뒤에 혼자 누워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는 것이다. 글이 딱 그 고수의 품격이 느껴지지 않나요? 여기서도? 네. 첫째,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나이 하고 명월은 오래 생각할 것도 없이 대답한다. 관기로 있었을 때에 기생 이름이 명월이라는 이름이었었나 봐요. 차라리 나이는 자기보다 한두 살 어릴지라도 아직 소년다운 애티 있는 사람, 인물이 깨끗이 트이고 재기가 특출나고 아직 사랑의 한 끝을 어머니의 품에 박은 채 비로소 이성에 눈뜨려는 순정의 사나이를 한번 사귀어 보고 싶다. 저쪽의 사랑을 자기가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쪽에서 저쪽을 울리기도 하고 달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포로를 한번 가져보고 싶은 것이다. 명월은 방긋이 자기를 웃고 이어 둘째로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나이다 하였다. 계집 하나로 속이 꽉 차버릴 그런 사나이가 아니라 뛰어들면 바다처럼 시원하고 술 마실 줄 알고 풍류풍을 다 한자리 꾸릴 줄 알고 멋을 멋대로 부릴 줄 알아 저도 날 사랑하고 나도 저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호협남아가 그립기도 하였다. 그리고 셋째로는 내가 사랑을 받고 싶은 사나이다 하였다. 학식으로 보든 인방으로 보든 풍도로 보든 무얼로나 어마어마하게 우러러 보이도록 높이 솟은 사나이에게 푹 기어올라 안기어서 때로는 피곤한 인생을 어린아이처럼 쉬고 싶은 생각도 나는 것이다.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나이? 명월은 눈을 감고 그런 사나이부터 찾아본다. 머릿속에 아직은 그런 사나이가 들어있지 않았다.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 사나이가. 요즘 시대에도 희귀한데.
그렇죠? 저와 나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나이는 명월은 또 눈을 감고 찾아본다. 머릿속에는 아직 그런 사나이도 들어있지 않는 것이다. 그럼 내가 사랑을 받고 싶은 사나이는? 명월은 역시 눈을 감고 머릿속을 뒤지었으나 김찬판이나 송유수 같은 이도 그런 사나이, 그런 사내 어른은 결코 아니었다. 명월은 잠이 오지 않는다. 자, 이 깊은 밤에 혼자서 이런 여성다운 그런 생각을 하나 봐요. 벌써 밤이 깊었구나. 명월은 촉대를 쳐다보았다. 새로 켜놓았던 황초 한 자루가 다 달아들었다. 달아들수록 촌농은 더 탐스럽게 흘러내린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그 여성의 그 촌농에 빗대어서 탐스럽게 흘러내린다. 뭔가 이렇게 부각되지 않으신가요? 부각되지 않으신가요? 우리 옛날에 구한말의 작가, 또 개화기 시대의 작가들은 자기의 그 문학적인 완성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 문장 하나하나에 자기 온 힘을 기울였던 거죠. 자, 그리고 이분은 이태준 선생은 문장 강화라는 책도 지었습니다. 문장 강화. 자, 그럼 이 이태준 선생이 지은 문장 강화는 한번 구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자, 처음부터 이 문장 강화는 문장 작법 서적입니다. 그래서 이 청춘들이나 20, 30대 20, 30대 젊은 사람들은 한번 읽어봐도 괜찮을 것입니다. 학생도 그렇고. 문장 작법이란 것. 문장이란 언어의 기록이다. 언어를 문자로 표현한 것이다. 언어, 즉 말을 떼어놓고 글을 쓸 수는 없다. 문자가 회화로 전화하지 않는 한, 발음할 수 있는 문자인 한, 문장은 언어의 기록임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자, 이렇게 전제로 시작합니다. 딱 정의를 내리죠. 대가가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것은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장은 언어의 기록이다. 자, 그리고 한번 보시죠. 예를 든 문장을 염상섭의 소설 사랑과 죄에서 따왔습니다. 예, 한번 보시죠. 장근 보름만에 햇발다운 햇발을 보게 된 것은 겨우 어제 오늘 이틀뿐이다. 그러나 더위는 한층 더 뭉칫 찌는 듯하다. 표현 죽이죠? 자, 그리고 또 김진섭의 수필 우찬의 1절에서도 문장을 따옵니다. 풍우 한설에 대하여 우리가 이를 피할 수 있는 집이라는 안전지대를 갖는다는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이 안전지대인 우리들의 집 창문에 우리가 서로 기대어 거리와 거리의 모든 생활이 임림히 내리는 새우에 가벼이 덮여 거대한 몸을 침면시키고 있는 전경을 볼 때 누가 과연 그 마음이 기쁘지 않다 할 수 있으랴. 자, 그리고 또 고전에 조선시대로 한번 가볼까요? 자, 또 나옵니다. 자, 조선시대는 이분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죠. 김시습의 금오신화. 자, 금오신화는
들어보셔 알 수 있겠지만 김시습, 매월당 김시습은 아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자, 김시습은 어떤 존재일까요? 자, 세종에게서 어렸을 때 천재라고 불리어서 세종대왕한테서, 그리고 그 어느 아기 때, 그러니까 초등학생 때 벌써부터 신동이라고 소문이 났고, 그 신동을 한번 시험하고자 세종대왕께서 자 불러서 비단 한 피를, 비단 꽤 큰 거를 하사하셨죠. 그러니까 이 매월당이 어떻게 가져가나 한번 세종대왕은 한번 보셨던 거죠. 그러니까 주저없이 자기 허리대에 한 끝을 매더니 그거를 이렇게 가져가는 겁니다. 거침없죠? 자, 그것을 보더니 세종대왕께서는 껄껄껄 웃으시면서 비단을 더 많이 하사하셨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기계가 남다르죠? 어릴 때부터. 그러나 이 김시습은, 매월당은 요즘으로 치면 선택받지 못한 자입니다. 비록 그는 세종대왕의 총애를 받았으나 단종 때에, 세종대왕의 아들 단종 때에, 자, 또 그 아들인 자 세조가 단종을 폐위시키죠. 거기에 대해서 나는 부임금을 섬길 수 없다고 해서 사육신은 죽음을 당한 신하들이고, 생육신은 살아서 벼슬을 하지 않은 사람들인데, 6명의 신하들인데 그 중에 한 신하가 매월당입니다. 그래서 매월당은 여러 그 벼슬도 하지 않고 전국을 유랑하죠. 그러면서 쓴 책이 바로 금오신화인데, 이것은 5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금오산에서 썼다 하여 금오신화인데, 여기에서는, 이 책에서는 그리고 매월당은 유불선에 아주 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벼슬을 하지 않고서, 그리고 자기의 그 철학과 사상, 그리고 문학에 대한 그것을 계속 이렇게 녹여내었죠. 이 금오신화는 신화, 그리고 단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금오신화에서 죽은 여자들과 연애를 하거나, 그리고 이 지옥에 있는 염라대왕하고 뭐 만나는 얘기, 그리고 뭐 어떤 무릉도원에서 있었던 그런 내용에 현실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월당이 바라본 것은 자신의 그런 처지를 책에 녹아냈고, 현실과 저세상이 같은 것이다. 현실과 저세상은 이어져 있다. 그래서 나는 죽더라도 현실에서 빛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죽어서 빛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현실에 얼마나 자기가 괴로웠을까요? 그래서 자기가 그 궁궐에서 일하지 않는 그런 처지에 대해서 얼마나 자신도 괴로워했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절대 굴하지 않고 세조가 오라고 해도 안 갔습니다, 이분은. 그래서
하지만 이분은 조선에 항상 눈은 궁궐로 가 있었고 어떤 시대와 결코 타협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정조대왕에 가서는 이조 판서로 추앙되었고 그리고 충강공의 시호를 하사받았죠. 청강공의 시호를 하사받습니다. 검약하고 절약하는 신하. 자, 그리고 자, 뉴스를 보면 그리고 또 뉴스를 보면은 자, 20대에 그런 공무원 수험생들이 고시원 가서 이 밤을 새고 그리고 몇 년을 투자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러면서 그거를 비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님들이니까 아시겠지만 20대 때 젊어서 머리가 창창할 때 그 생활도 자기가 선택하면은 좋은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떤가요? 다원화된 사회가 아니죠. 엘리트가 끌어가는 사회로 볼 수가 있죠. 왜? 대한민국은 미국과 달리 다원화된 사회가 아니에요. 공부를 잘하면 일단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집니다. 그러나 공부를 못하면 좀 도태되는 삶을 살 수가 있죠. 이거는 기술을 무시하거나 어떤 그 공고니 상고 이렇게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절대. 그리고 공고나 상고를 꼭 공부를 못해서 가나요?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그리고 이 사회 문화의 폭이 작고 그리고 이 다원화되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20대 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길로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왜? 현실적이니까. 그래서 자기의 그 말년에 연금을 받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의미 있다고. 그래서 선생님 집안에 선생님 나오고 의사 집안에 의사 나오고 그리고 음, 공무원 집안에 공무원 나온다는 말이 이거 부질없는 말이 아니죠. 아,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 자 그러면 오늘 얘기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